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마티 파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끔 기고문도 내고요. 저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갑자기 틀더라고요. 라이브 봤더니 지금 크립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업데이트를 준 게 좀 관심을 가진 거는 게임스탑. 여러분들 아마 미국을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거의 뱅크럽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즐기는 뭐 엑스박스 등등 해서 미국에 이제 게임 샵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게임을 팔기도 하고요. 또 관련된 것들 사기도 하는데 5월 28일 2025년 5월 28일 날 게임스탑이 드디어 뭘 사기 시작했습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라는 것이 실제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니까 이제 IR이라고 불러줘 주주들에게 보내고 알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게임스탑이 뭐 4,700여 개의 이제 비트코인을 산 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걸 왜 삽니까? 왜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비트코인을 이제 모으겠다. 즉 이건 뭡니까? 조만간 행정명령 발의한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축적하면서 오를 거를 대비해서 기관들이 사는 모습, 기업들이 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은 XRP와 그리고 비트코인 싸움이 다시 이제 시작한 점에서 빨리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XRP에서 조금 좋은 소식은 뱅크 오브 타일랜드에서는 컨시더 파일럿 프로그램 계속 나오죠. 파일럿 프로그램 전엔 어디 나왔습니까? 아프리카부터 브라질까지 나왔고요. 유러피언도 나왔습니다. Allow tourist 디지털 애셋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타일랜드가 관광으로 되기 때문에 관광에서 실제적으로 XRP를 포함해서 디지털 애셋을 쓸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파일럿 프로그램은 뭐 일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된다면은 점차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애셋에 대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두바이서부터 타일랜드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XRP의 그 송금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금, 즉 이거는 금과 같은 비축해서 언젠간 쓰일 수 있는 금이라고 하면은 XRP는 실제로 유틸리티라고 하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리플이 서드민 A 르네트 투 SEC. 이게 사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픽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거를 들고 나왔냐면요. SEC에 더 이상 XRP가 증권이 아닙니다라는 걸 확인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절차를 왜 밟을까요? CFTC, 즉 이 XRP가 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높게 하려는 것. 특히 여기서 파일럿 프로그램,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뭐겠습니까?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계속 나오죠. 국제 송금을 위한 것들, 국제에서 쓸 수 있는 것, 관광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포함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XRP입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XRP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리플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리플 ask SEC when token stop being a security 하면서 리플이 SEC에 언제 토큰이 증권에서 벗어나는가라는 공식 질문을 제기했고요. 5월 28일 날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떨어진 면이 있지만 요거는 약간 가격을 좀 제쳐두고요.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가격 관련해서 차트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도 관련해서 지금 방송을 좀 만들까 생각 중이니 오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좀 보시면은 리플은 미국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서한을 제출했어요. SEC 이제 그 위원한테 낸 거죠. 뉴 패러다임 연설 후속 대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유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SEC와 리플 케이스가 좀 오래 가면서 판사 토레스도 나오죠.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리플은 디지털 자산의 최초의 투자 계약의 일환으로 판매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약과 분리되어 더 이상 증권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대부분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 XRP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증권으로 간주될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리플은 2023년 SEC 대 리플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해서 XRP 자체는 증권이며 일부 기간 대상 판매만 증권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하고 빠른 판단을 벌이려고 하는지 그거가 바로 핵심입니다. 즉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과 규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모호한 기준에서 의존해온 SEC의 과거 관행을 비판하면서 현행 법률에 기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촉구했어요. 현행 법률, 누가 결국에는 키를 주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키를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정책에 의거해가지고 입법을 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패스가 됐고 다음 리저브 되고 다음 뭐겠습니까? 디지털 관련된 이제 산업법이 되겠죠. 그 산업법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USDC 서클도 인수하려고 합니다. 리저브의 XRP 넣으려고 하죠. 그 다음은 실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 단계 가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가 있죠.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에서 약속된 실질적인 조건이 미이행 상태거나 현재 보유자가 발행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져가지 않는 한 더 이상 증권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게 맞는 얘기죠. 단순 토큰 전달이나 일반적인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간주될 수 없다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제안에서는 선의의 행위자, 그 faith actor라는 보호를 위한 세이프티 하버 조항을 지지하되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전반의 증권법을 적용받는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토큰이 증권 범위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성숙도 테스트를 제안했고 이에 네트워크 시장 가치, 네트워크의 오픈, 탈중화 유지 기간, 단일 주체가 핵심 기능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구조를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트워크 코어 펑셔널리티라든지 컨트롤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XRP가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 때문에 SEC하고 싸우면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지금 시간이 없죠.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해결이 됐고요. 법안이 설립이 됐고 두 번째, 리저브에 관련돼서도 비트코인에서 호재가 많이 됐죠. 세 번째 뭡니까? CFTC라든지 아니면은 SEC를 통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라는 것. 글로벌 패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파이낸셜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트럼프가 보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가 리플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뭘 도와주고 있습니까? 본인의 회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알아챘으면 관련된 행보를 보여야죠. 관련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SEC에서 더 이상 우리가 증권이 아닙니다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XRP 10년 전에 샀다면 지금 얼마일까? 장투 수익률 65배에서 83배라고 했는데요. 5월 29일 날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 수익률이 주목받고 있죠. 과거 특장점을 보면은 만 원가량 투자했을 경우에도 과연 얼마 정도 됐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장투에 있어서 승리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어려운 시절 많이 겪어왔잖아요. XRP를 포함해서 지금 3,200원대라고 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이고 단기를 투자하시는 분들 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참여 지표공유라든지 손실코인, 세부사항 브리핑이라든지 급등코인 추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투, 현물로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의 투자와 단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좋은 컨텐츠와 좋은 투자 정보, 이제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을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려가지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5월 29일, 28일 날 좀 나온 내용인데요. XRP가 8불, 제가 보는 게 지금 10불 정도인데 지금 가격에 박스권에 2.3에서 5, 2.5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XRP 8불 상승,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XRP가 이제 sounds hug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but this analyst isn't cheering yet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분석가 제나, 오랜만에 들어요. 제나라고 하면 좀 나이 좀 저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은 여전사 제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요. 아무튼 이건 좀 넘어가고요. 현재 약 2.3일 수준에서 연말까지 8불에 도달할 거라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시각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0불이었는데 조금 2불 정도 낮춰졌죠. 240% 상승하면 수익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도약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8불 돌파는 전환점일까? 제나라는 이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제 question $8 as true milestone인지 한번 봤습니다. 8불 달성이 꽤 괜찮은 성과일 수 있지만 2018년 이후 XRP가 기대된 인생을 바꾸는 급등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솔라나나 퀀트 같은 토큰은 수개월 만에 1불 미만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급등한 바가 있고요. 대규모 투자자의 수익 가능성 에서는 XRP가 8불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만 달러를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20만 달러 조금 넘어서 6천 달러 6만 달러 투자했을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의 증가가 있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30만 달러 투자에는 10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우 큰 수익을 의미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거는 맞고요. 제나라고 이렇게 buy라고 해놨는데 now people get excited by $8 XRP this year. 이번 연도까지 8불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I'm sure Barry is securely laughing and thinking only. No doubt $8 better than $2. I don't question about that. But having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라고는 봐요.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이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보유자 입장에서 아쉬운 상승이 있고요. 500만 개 이상 소지 지갑이 평균 $1,000 규모의 XRP 보유 중이고요. 8불 도달시에 해당 지갑이 약 $4,000 가치로 상승하지만 이는 집을 사거나 학자금 대출 갚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죠. 현실적인 수익이긴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XRP가 1,000불을 꿈꾸는 일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XRP가 1,000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우리 제이크 생각나죠? 희망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1,000불 투자 시에는 50만 달러 수익을 계산이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이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스의 기대치 설정 효과가 제나는 유튜버 등 XRP 인플루언서들이 수십만 달러어치의 XRP를 보유한 상태에서 $8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자극적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비판했고요. 이런 메시지는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부풀리는 효과가 있으나 실제 이익을 일부 큰 보유자에게 국한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살려면 많이 사고 개미들은 필요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Potential gain for the big holders. 이게 뉴스입니까 하면은 사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8불까지 갈 겁니다. 연말까지. 두 번째는 결국 고래들만 배부를 겁니다. 아니면 XRP를 많이 사십시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제나 XRP를 좀 봤어요. I know more than you think 하면서 락깃 하면서 한 2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십 개를 올리더라고요. 하루에도. 그래서 저도 팔로우를 누르긴 했는데 Circle denies plan to sell itself 하면서 코인베이스 리플 하면서 5월 26일 날 IPO 결국엔 해서
뭐 디얼이 없어지긴 했죠. USDC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또 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하고요. 이걸 좀 봤어요. 제나 하면서 이 옷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XRP 이제 디지털 골드 하면서 이것도 리트윗했죠. 왜냐하면 우리 사무총장이 비트코인 is truly gold standard 하면서 that's why we say 비트코인 is digital gold. 요거 계속 나옵니다. 디지털 골드. 또한 XRP 또한 디지털 골드라기보다는 저는 유틸리티라고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XRP가 어떻게 보면은 근본 있는 코인 중에는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지나 1995년도네요.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뭐 거의 30년 뭐 그렇게 되나요? 30년 이상 됐는데 기억하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여전사 제나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런 얘기 좀 젊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나이 좀 한 40, 40대 되신 분들은 좀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저희 텔레그램방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운영하니까 들어오셔서 꼭 같이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8불 상승 현실적인 목표고요. 장기 기대에는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 10불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2.31 수준에서 8불까지 상승한 경우도 약 240% 수익이 가능하지만 이는 일부 대규모 보유자에게만 의미 있는 수준이고요. 소액 투자자들은 제한된 수익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이럴 때는 선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여전히 1000불 이상 기대하는 장기 투자적 전망이 존재하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인플루언서의 주도의 과도한 기대 형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XRP 관련 유튜버나 저희를 포함하겠죠. 콘텐츠 제작자들이 8불을 큰 전환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들이 보유한 대량의 XRP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적 요소일 수 있습니다. 리플 투자자는 법정 리스크 이후 반등 이상 구조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보다 냉정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또 하나 저희가 선물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현물을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각색 있고요.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심지어 MBTI에 따라서도 투자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오늘도 필요하신 정보와 함께 투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